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1400여 년 전 삼국을 통일한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김효신 장군인데요. 그 김효신 장군의 흔적이 경주가 아닌 울산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 김효신 장군은 울산에 왔을까요? 그 흔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울산 남산자락 신정동입니다. 이곳엔 울산 시민도 잘 모르는 유서 깊은 도로가 있습니다. 곳곳에 붙어 있는 이정표엔 거마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거마로? 무척 궁금하시죠? 이곳 동네 길이요. 잘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도시길과는 달리 굉장히 좀 친숙하고 정감 간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선생님. 네.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 이정표 주변에 모두 다 거마로라고 써 있거든요. 예, 이 예. 거마로는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 말은 걷자, 클 걷자, 말맞자, 큰 말을 타고 가던 길. 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 신라시대 가장 유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늘 이래 내왕을 자주 했습니다. 신라때 길이라고 하면 예. 무려 1000년이 더 됐다는 건데요. 그렇게 오래된 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 길 얼마나 오래된 길이냐면 요 주변에 유적이 많이,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저 남산 올라가면 옛날 신라 토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옛날 그 성터 흔적도 있고.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막 부족국가 시대부터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가 울산을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도 사람이 살고 남쪽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살던 흔적의 가장 중심 대로가 바로 이 길이었다는 겁니다. 1400여 년 전 신라 시대에도 이 길이 있었다니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여기 쪽바로 가면 이제 우리 언양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쪽바로 이쪽 남쪽으로 가면 동네, 그리고 또 언양에서 또 저기 북쪽으로 가면 경주 서라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이제 옛날 우리가 신장로가 생기기 전에 뭐 이 길은 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 길이 뭐 옛날에 참 대단히 중요한 길입니다. 남산 아래에 있는 이 길엔 재밌는 장소가 있습니다.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마공원입니다. 거마로에 이어 거마공원의 조형물까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어머 세상에, 화랑이 활을 잡고 네. 있고 옆에 엄청 큰 말이 있어요, 선생님. 와, 이 공원 진짜 재밌는데요? 예. 이 사람은 화랑이잖아요. 예, 이분이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 우리 신라 삼국 통일을 주역인 이루신 김유신 장군. 그 당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 군까지 쫓아냈어요. 이분이 우리 무궁무진한 그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김유신 장군이 도대체 울산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울산하고는 이거는 이제 이 김씨 가야계라고 있어요. 가야계. 우리가 이제 화랑도 가야계가 있고 이제 우리가 서라불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 사표지가 바로 여기였다는, 근거지가 여기였다, 울산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기 부친이 김서현 장군이고 그 조부가 김무력 장군입니다. 소르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에 이제 부친들 조부가 이제 사실은 틀을 여기 잡은 겁니다. 사실은 이곳이 옛날에 밟고 거마로 밟고 그 땅이 김유신 장군이 거의 매일 다니던 길입니다. 우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화랑들, 우리 경주 천전리 각석 앞에고 화랑 각석이라 그러잖아요. 그 화랑들 연병장이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곳에 그분이 이제 이래 훈련을 하고 연습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물론 지금도 서라벌이 있었지만 그분들 자기 조상들 친척들은 다 여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묘도 여기 있고, 그래서 항상 울산 쪽에 이제 훈련을 오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 옛날 터전으로 이제 조상 터전으로 가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화랑들 서남산이라고 있잖아요. 선자가 화랑들이 옛날에 훈련했다고 서남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우리가 울산이 집중적으로 화랑대 훈련장이었고 또 항상 용화낭도를 거느리고 매치면을 거느리고 김유신 장군이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도하고 하면서 항상 들렀다 쉬었다 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남산입니다. 태화강이 유유히 흐르면서 경치가 끝내주는데요. 이 남산자락 신정동에 숨겨진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김유신 장군의 흔적이 있다고요? 네, 그 조부하고 이제 부친의 흔적을 모신 곳인데 지금 유래비가 이때 유래판 있죠. 그 선생님, 안으로- 이곳은요, 어떤 예. 곳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은을사라는 곳은 이제 김유신 장군의 부친 그리고 조부 그리고 그 자기 시조 할아버지인 김수로 왕의 이제 그 영정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후손의 흔적이 울산에 있다니 무척 신기한데요. 금관가야 마지막 왕 고형왕의 셋째 아들 김무력과 손주의 설단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설단이 2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예, 예. 그 위에 설단은 저기 보면 각간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희 무력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도덕공이거든. 요건 도덕공은 이제 김서현 장군, 김유신 장군의 부친이고 부친. 네. 저 위에는 이제 조부의 그 설단 단입니다. 그런데 왜 설단을 만드느냐면 묘를 잃어버리면 단을 쌓아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여기 이제 이 인근에 묘가 있었는데 그 묘가 세월이 신라 때 거의 신라 동신라이 고려 지나면서 묘가 사라진 겁니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후손들이 이미 여기에 이제 그 묘가 있는 건 아는데 그래서 조상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설단입니다. 단을. 다른 문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옛날 그 참 신라 그 가야기 김씨들의 땅이었다, 터전이었다, 사폐지였다, 또는 뭐 전장이었다. 그 이 주변 이론이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집안이 울산에 터전을 잡고 무덤까지 있었단 사실 아셨나요? 여기 현판이 엄청 많이 걸려 있는데 예, 예, 다 예.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요 주련하고 이제 현판인데 요 주련은 보면 묘의 유림의 망설단이라 유림에서 이 영모제를 만들었다, 단을 만들었단 말이고 알량 대량은 도덕공이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저 김수현 장군 도덕공을 이제 말하는 거고 영모제라는 거는 이제 이 집 이름이 영모제다. 영원히 사모하는 집. 그래서 요 우리 저 시조 김수로왕 부부 영정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민 내 이는 농상업이다. 그래 이 당시에 이제 김씨 이제 김수로왕 후손들이 이게 거물면서 농상을 했다. 농업과 상업 뭐 작업을 했다. 신주 군주는 최성공이다. 신주 군주 요거는 김무력 장군 얘기인데 경기도 이천에서 그 군단을 지휘하면서 성공을 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격살 명농의 두획전이다. 이게 참 중요한데 그 명농은 이제 백제 성왕 이름이거든요. 그 명랑 그 백제 성왕을 죽여서 그 머리를 취했다. 그 머리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현판마다 의미가 다 이렇게 각각 새겨져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은월사, 이 사당을 찾아온 거잖아요. 네, 네. 은월사는 어디 있나요? 바로 뒤에 있죠. 뒤에요? 예.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자 김무력 장군을 모신 은월사를 보니 1400년 역사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김무력 장군, 김수현 장군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532년에 금강가야가 망했습니다. 그 신라와 합쳐졌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진고를 받았잖아요. 진고를. 보통 이래 그 왕족 진고를 잘 주질 않는데 왜 줬냐면 서기 531년에 이제 황상향 전투라고 있어요. 그 낙동강을 경계로 거기 싸웠어요. 양산 쪽에서. 그때 그 싸우는 금강가야 장수가 사형제가 김세종공 장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김무종공, 그다음 세 번째가 김무력 장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김무덕 장군. 이거 막내입니다. 그 네 분이 원체 싸움 잘 싸우니까 그때 신라군들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고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이사부 장군도 나왔는데 이사부 장군도 그 물러나고 싸우다 물러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사부지 갈문왕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우리 진흥왕의 부친되고 부부왕의 동생인데 이분도 그때 부상을 입었어요. 입어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분이 몇 년 뒤에 537년에 이제 그 병사했죠.
병사였는데 그럴 정도로 그 가야군들이 잘 싸워가지고 특히 그 김무력 장군이 잘 싸워가지고 그때 신라 부풍왕이 그럼 진고를 줘라.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람을 완전히 싸우다가는 참 신라군도 크게 다친다. 이래가지고 그런 강력한 그런 무력을 지닌 분이 바로 김무력 장군이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백제 성왕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백제군을 거의 뭐 전멸시키고 그래서 백제가 완전히 이제 그 물러나게 되는 그 위대한 신주군주 그 도덕공 김무력 장군 그분입니다. 망국의 왕자에서 신라의 영웅이 된 김무력 장군. 또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을 낳은 김서연공의 의지처가 울산이었다니 우린 너무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곳이 울산에 참 자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보고 이 참 우리 소중한 우리 역사, 특히 신라사, 삼국통일사, 또 김유신 장군하고 관련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참 이 우리 신라 서랍을 못지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수려한 풍광의 대암댐입니다. 이곳 수면 아래엔 김유신 장군이 세운 축선사 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역사의 현장이죠. 와, 정말 봄은 봄인가 봐요. 예, 예, 주변의 그렇습니다. 풍광을 보니까 예. 정말 꽃도 많이 피고요. 예, 예. 와, 여기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 예. 여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옛날에 대암댐입니다. 지금 대암댐. 아, 댐이구나. 예, 댐인데 우리가 왜 여기 왔냐면 이 밑에 김유신 장군의 그 원찰이라고 그래 사찰 축선사라는 큰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이 이제 신라 시대 그때 이제 김유신 장군이 살아 있을 때 그분이 그 이제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 절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이제 그 식복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절을 지어가지고 그 절에 딸린 땅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해마다 대대로 뭐 약 한 백수십 년 제사를 지냈어요. 김유신 장군을 별치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신라 36대 해공왕 때 그 김용이라는 김유신 장군 후손이 억울하게 이제 그때 시중 자리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반란 혐의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사람 죄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기 이제 779년에 그 김유신 장군의 혼이 이제 그 무덤에서 지금 경주에 일어나가지고 그 말을 타고 그 미추왕의 능에 이제 쫓아갔어요. 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내 후손이 억울하게 죽었다. 당신이 이제 김씨의 최초의 왕인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신라를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미추왕이 말렸어요. 말리는 소리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무덤 주변의 사람이. 그래서 달려가서 왕한테 해공왕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김유신 장군의 그 혼을 모신 절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축선사다. 그러니까 그게 30결의 땅을 줘라. 그 기증을 해라라고. 30결이면 한 결이면 3,000평이니까 9만 평이죠. 9만 평 땅이 같으면 여기서 저기서 저기까지 전부 다가 이제 이 절에 속한 땅이 됐어요. 그런 역사가 이제 삼국 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삼국 유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민족, 단일 국가의 틀을 마련한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의 발자취가 울산 곳곳에서 잊힌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울산의 역사, 우리가 찾아 나서야겠습니다.